올해 제가 소개했던 제품이 400개가 넘어간대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 결산템 뭘 해도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안녕 피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뭘 했다고 벌써 상반기가 끝났을까요? 6월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 결산템, 올해 결산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탐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올해도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제가 소개했던 제품이 400개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 400개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쓴 상반기 결산템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 화잘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잘먹 선크림인데요. 요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 제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쓴 메이크업 전에 쓴 선크림이 이 제품일 건데요. 그냥 맨 얼굴에도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바르기 좋고, 그 다음에 화장 전에도 얘를 바르면 화장이 더 잘 먹게 되는 그런 선크림이어가지고 수많은 새롭게 출시된 선 에센스 중에 이게 짱이다 여러분. 선 에센스 유목민 분들 이거 가셔라 라고 추천드렸던 그런 제품이죠. 얘 같은 경우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막 올영에서 세일하면은 1+1에 막 19,900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개당 막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도 있는데 제품성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처럼 선 에센스 타입인데 이렇게 밀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줬을 때 처음에 이렇게 좀 촉촉매끈한 느낌이 들다가 마무리가 되면은 딱 화장이 잘 먹을 정도로 쫀쫀매끈하게 결을 잡아주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름지거나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건조하게 피부가 마르는 사용감도 아니라서 화장 전에 사용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얘를 바르고 이제 저는 풀메를 늘 해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또 하나 좋은 점이 이런 선 에센스 타입에서 눈시림이 느껴질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써봤던 선 에센스 중에 눈시림이 가장 안 느껴졌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용감도 좋고 화잘먹에다가 눈시림도 안 느껴져 해가지고 자주 소개해드렸던 그런 제품이에요. 올해도 잘 썼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말모 나의 사랑 대체불가 프라이머. 이 제품이랑 보나미도사 제품이랑 그 다이소 3,000원짜리 프라이머 이렇게 제가 3종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여전히 그 제품들은 좀 대체불가? 가장 좋은 탑3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쓴 거는 이 제품이라 가지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여러분 왕모공 흉보다는 전반적으로 얼굴에 요철, 잔주름, 유분기 많은 분들 이거 써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모공 커버를 못 해주냐? 그거 아니거든요. 얼굴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 양 조절도 안 해요. 제형에 떡짐이나 밀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2펌프 정도 짠 다음에 뭐 이마 전체 다 발라주고 눈, 코, 앞볼 이런 데 다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만 약간 부드럽고 실키한 느낌이었다가 30초도 안 지나서 금세 보송하게 아예 제형이 어디 묻었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픽스가 되거든요. 그 위에 화장을 해도 때처럼 밀리거나 떡지거나 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보정이나 필터를 안 씌웠는데 씌운 것처럼 살짝 뿌옇게 피부가 변해 있어요. 그 정도로 잔주름이나 요철이나 유분기 컨트롤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는 진짜 뭘 발라도 프라이머 떡진다, 때처럼 밀린다, 막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근데 얘는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트래블 전용 쓰시면 3만원이면 한번 써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로 먼저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 그 다음으로는 비비크림인데요 여러분. 와 진짜 잘 썼다. 이거 셀프저시 스킨 블레미쉬밤 인텐시브 내추럴 라이트 컬러인데 이게 다 좋은데 제가 유일하게 느꼈던 단점이 컬러였잖아요. 근데 컬러도 이제 3개로 나눠지면서 저는 내추럴 라이트 그 중간 컬러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왕모공이랑 흉피부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비비크림 특유의 밀도감이 있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토니모리 이런 친구들보다는 덜 꾸덕한 타입이긴 한데 얘가 커버력이 미쳤어요. 진짜 붉은기 커버도 너무 잘 되는데 이게 모공이랑 흉을 메워주는 그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다 커버된 다음에 보면은 보송 매트하지 않아요. 약간은 매끈매끈하게 내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느낌으로 커버가 돼서 텁텁하고 건조해서 뜨는 거 없이 아주 이쁘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피부 화장에 많이 쓴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다가 컨실러를 믹스해서 썼죠. 뭘 썼냐? 아워글래스 컨실러. 우리 비탐찌들도 왜 이 조합으로 가장 많이 쓰는지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얘네 궁합이 미쳤어요 여러분. 물론 셀프전시 비비크림만 단독으로 써도 얘가 제품성이 너무 좋고 제가 비비크림 중에 정말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소개드리는 그런 제품인데, 풀메할 때 비비크림만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풀메스러운 커버력을 얘가 더해주면서 베이스의 완성도를 이 친구가 같이 추가해주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궁합이 아주 딱이다. 그래서 우리 비탐찌들이 언니 이거 대신에 섞을 수 있는 컨실러 가성비 있는 템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컨실러에서는 못 찾았고 오히려 여러분 내가 그냥 평소에 잘 쓰는 약간 매트한 파데 있잖아요. 요 비비크림에다 믹스해서 쓰면은 아주 딱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진짜 우리같이 왕모공, 흉, 굴곡진 구멍들이 많으신 피부들한테 너무너무 추천. 그 다음으로는 화장 전에 바르는 화잘먹.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쓴 거는 이렇게 3개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정샘물 에센셜 물결 크림, 하나는 이거 오어스 그 7초 세럼, 네오젠 더마로즈 넥스트 글로우 프랩 세럼인데 원래 제가 그 네오젠 요거 크림 먼저 좋다고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세럼 썼거든요. 야, 세럼 장난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세럼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돼서 세럼을 이렇게 같이 3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정샘물 에센셜 물결 크림 소개해드리면, 제가 여러분 정샘물에 그 물 미스트 미쳐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 미스트를 발굴하고 나서 물 라인이 너무 좋아요. 실내예요. 갑자기 최근에 그 올영에 갔는데 원래 물 크림이 원조잖아요. 근데 물결 크림이 나와 있어가지고 봤는데 얘는 물 크림보다 훨씬 묽고 일반적인 수분 크림 정도의 제형이거든요. 매끈매끈하게 광돌게 끝나긴 해가지고 화장 전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실패 없이 잘 먹더라고요. 피부 상태 관계없이 그냥 언제든지 사용해도 피부에서 다 잘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가 언제 이 정도 많이 썼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물 크림은 너무 꾸덕해. 안 맞아. 물 미스트는 조금 가벼워. 그 중간 제형 한번 써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물결 크림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오어스 7초 세럼인 앰플인데 이거는 사실 나온 지 좀 됐잖아요. 7초 앰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써보게 됐는데 이거 진짜 좋던데요? 특히 화장하기 전에 너무 좋던데? 처음에 짜냈을 때는 약간 콧물 제형의 몰캉몰캉한 좀 물풀인데 많이 묽은 제형이긴 하거든요. 수분감 위주라 가지고 얼굴 전체에 빠르게 펴바르기도 너무 좋아요. 얘가 흡수된 다음에 피부를 보면은 마냥 가벼운 물은 또 아니야. 물방울에 피부가 절여진 그런 느낌으로 딱 수분이 흡수되고 끝나가지고 얘를 화장 전에 발라주면은 뭔가 기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촉촉하게 수분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기름져서 화장 밀리는 것도 없고 또 수분감 때문에 밀착력도 높아지고 화장이 되게 무난하게 잘 먹어요. 수분 위주로 산뜻한데 화잘먹 제품 찾는다 하신 분들은 이거 써보시는 거 추천. 끈적이는 거 없고 진짜 건조하지 않게 화장 너무 잘 먹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네오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신기해. 이거 세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형 봐도 완전 물 같아요. 찰랑찰랑 소리 나는데 얘가 조금 콧물 제형이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굴에 바를 때 수분감 가득해요. 근데 얘가 마무리에 얼굴에 다 펴발리잖아요. 그러면은 물풀을 얼굴 전체에 바른 거. 물 타입이다 보니까 피부 위에 뭔가 꾸덕하게 올라간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가볍고 묽은 물풀이 피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린 느낌이거든요. 프랩 제품들 중에 막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타입 아니고 진짜 촉촉하고 쫀쫀한 이 보습력이 화장을 물풀처럼 그냥 잡아당겨요. 제가 원래는 네오젠 크림으로 오 좋네 했는데 야 난 세럼이 더 좋던데. 화잘먹 제품들 나 요즘에 이제 지겹다 다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레모의 저의 사랑 미스트 2종인데요. 이거 정샘물 물 미스트. 이거는 제가 사실 뭐 3년째, 4년째 쓰고 있는 제품이죠. 결산템에도 뭐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온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롭게 잘 쓴 제품은 SNH 아쿠아 슬코알란 미스트. 이것도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썼던 제품이라 가지고 이미 많이 소개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정샘물 제품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소개드렸던 제품이다. 근데 얘네는 딱 어떻게 구분해서 쓰냐면 여러분 정샘물 제품이 조금 더 윤광 도는 타입이고 이 친구는 진짜 수분 위주예요. 수분 위주인데 수분광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거든요. 보통 이런 물 미스트 타입 중에서도 되게 산뜻하게 날아가듯이 가벼운 미스트 친구들이 은근 있는데 이 친구는 날아가는 타입 아니고 정말 수분인데 그 수분이 피부에 그냥 다 밀착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 피부가 좀 물방울처럼 정말 수분광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주름 부각 방지하는 메이크업 할 때도 너무 유분져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니까 그때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거를 쓰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얘를 피부 첫 번째에 발라놓으면 미끄럽진 않아요. 밀착력 좋은 수분이 피부에 붙는 느낌이라 가지고 나는 기름진 건 싫다. 근데 화잘먹 미스트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정샘물 물 미스트는 제가 그냥 사계절 내내 그냥 믿고 가는 친구. 왜냐면 얘는 물크림이랑 달라요 여러분. 막 무겁거나 좀 끈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훨씬 가볍고 산뜻한데 그래도 피부에 전반적인 그런 좀 윤광?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피부 결 표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각질을 되게 잘 눌러줘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여름에 쓰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특히 환절기나 겨울에 건조해서 막 각질 뜨고 화장 안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얘를 그냥 첫 번째 단계에 뿌려주면은 피부에 그냥 갑자기 없던 윤광이 막 나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화장해주면은 늘 잘 먹는 그냥 화장이 뜨지 않고 잘 먹게 해주는 템이라 가지고 얘는 제가 공병 세다가 말았어요. 막 길쭉이 버전도 사고 작은 버전도 사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제가 늘 믿고 쓰는 미스트입니다. 미스트가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물 타입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타입이 많이 나눠져요. 미스트도 이렇게 조금 기능에 맞게 나눠서 쓰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쓴 미스트는 얘네 두 개가 짱이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치크인데요. 아 진짜 난 이제 얘네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나 이제 한국 브랜드 치크 진짜 사랑해.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제가 작년에 이거 미치게 좋다고 막 왕모공 흉피부들 이거 쓰시라고 했던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피 블러셔 코코 로즈 컬러고요. 이건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거죠.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 쉐이드 프라이머 02번이랑 06번 컬러인데 캡이 광 나는 애가 워터 타입이고요. 광이 안 나는 애가 C타입 컨실러 타입이에요. 그래서 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분이 잘 안 가잖아. 이게 뚜껑만 그렇고 W랑 C니까 전 당연히 웜이랑 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W는 워터핏, 그러니까 촉촉이 타입. 그 다음에 C는 커버핏이라 그래서 조금 더 커버력 있고 보송하게 올라가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알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다들 웜쿨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워터핏 타입을 썼던 이유는 제가 쓸 수 있는 컬러가 이거 워터핏의 코코로즈 컬러가 베스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이제 썼는데 이 제품이 짱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은 모공 흉피부들은 특히 이런 리퀴드 치크를 바르면 그거를 올리는 순간 피부 화장이 다 벗겨져서 그냥 여기만 검해지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얘는 워터핏 타입이잖아요, 심지어. 근데 올렸는데 커버가 안 벗겨지면서 심지어 그 물방울 찬 광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발색이 거의 흡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심지어 지속력까지 좋아. 컬러감도 안 날아가고 지속이 잘 되는 걸 보고 와 이건 미쳤다. 여러분 이거는 여름 치트키로도 소개드린다 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딱 처음 발랐을 때 이거 진짜 블러셔랑 컨실러가 섞여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라 가지고 워터핏 너무 좋고 근데 얘는 확실히 그 모공이랑 흉이 뽀송하게 커버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촉촉한 피부 표현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는 보송 매트하게 진짜 컨실러 같은 치크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C타입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자빈드 서울 이거 치크도 아니야. 심지어 이름이 프라이머예요. 얘는 진짜 워터리하고 촉촉이 타입이라면 이 친구는 본드에 얘는 그 손등에 테스트한 다음에 세정제로 지웠는데 안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본드인 친구고 근데 얘가 이름이 프라이머인데 왜 볼에 바르시냐 라고 하면 컬러가 블러셔에 쓸 수 있는 컬러가 많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에 보자마자 치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화장 다 마치고 블러셔 단계에서 얘를 묻혀가지고 볼에다가 톡톡 발라주는데 얘가 처음에 바를 때는 진짜 리퀴드해서 피부에 스미듯이 발려요. 주름이랑 모공이랑 흉 사이에 알아서 스미듯이 발리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기가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좀 리퀴드하거나 아니면 쿠션 타입 치크들이 이미 기존에 많이 나왔잖아요. 대부분 물먹이 타입들이 많아가지고 제 피부 화장을 여전히 벗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얘는 커버가 한 겹 더 되면서 올라가요. 진짜 쓰기가 너무 편하고요. 엄청 마무리가 보송하게 되진 않아요. 약간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데 바른 것처럼 매끈매끈한 매트한 막감이 하나 생기면서 끝나거든요. 윤광은 도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속력이 또 끝장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제가 요즘에 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릴까? 이거 있잖아요. 얘네를 그냥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립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도 깔아주고 애교살 바르기 전에 눈 밑에도 깔아주면은 아이 프라이머 되고 립 프라이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십시오, 여러분. 사신 분들. 예, 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누렁누렁 다크닝 방지템인데 제가 톤업은 퍼플 혹은 블루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노란기를 가장 창백하게 잘 빼줍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썼던 친구는 요게 됐었어요. 지방씨. 이거 프리즘 리브레 스킨케어링 코렉터. 이게 블루인데 요즘은 인디고로 바뀌었대요, 컬러가.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제일 많이 썼고 제가 3통을 썼나 그랬는데 이게 가격이 이제 할인할 때 구매해도 막 3만 원대면 살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약간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형이 너무 사긴 하거든요. 톤업인데 스킨케어 제형 같아. 그 정도로 얇고 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피부 결 사이에 스미거든요. 이거를 하나 추가한다고 해도 피부 화장이 두꺼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형이 너무 섬세해가지고 얘 바르면 오히려 화장 지속력이 높아져요. 얘가 제형이 너무 곱고 섬세하게 그 제형들을 착 이렇게 붙잡고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이것만 바르면 다크닝 방제가 될 뿐더러 지속력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맞았어요. 나는 톤업도 해야 되는데 화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톤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부담된다. 화장이 너무 두꺼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있으면 진짜 만족하실 거고 다른 플랫폼들 검색하셔서 구매하면은 그래도 3만 원대에 구매는 가능하니까 이 정도는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린다. 이런 톤업 제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얘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같은 제품에 베이지 컬러 있거든요. 그거 저 똑같은 사용감인 줄 알고 사용해봤는데 걔는 아예 제형감 달라요. 걔는 거의 컨실러급의 약간 사용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비탐찌드 중에서 저 보고 따라서 구매해가지고 만족하셔서 스킨톤도 한번 써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사용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거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서 이거 사시면 돼요. 그냥 딘시 더글로우 오로라 M&M PDRN 퍼플 톤업 선크림인데 얘는 퍼플 컬러인데 완전 퍼플이 아니고 흰기 많이 도는 퍼플? 퍼플보다는 살짝 블루가 섞인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제형감 느꼈을 때 겁나 비슷해. 진짜 딘시 이거 겁나 비슷해요. 오리지널 그 딘시도 톤업으로 좀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더 좋던데 여러분? 다이소 버전
비아돈으로 나온 거 이번에 제형을 진짜 잘 잡으셨더라고요. 피부에 발릴 때도 제형이 진짜 얇게 스킨케어처럼 촉촉하게 발리는 게 지방시 제품이랑 너무 비슷하고, 그 다음에 톤업도 퍼플이지만 창백하게 너무 과하게 허옇게 톤업되지 않아요. 진짜 반톤업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돼서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도 누렁누렁 다크닝 나오는 게 방지가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쿠션 파데 발라도 다크닝이 무조건 생겨 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이런 거를 바르면 바로 그냥 그 고민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신 거 추천. 다음으로는 파우더인데 얘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다.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02 라이트 컬러고요. 너무 직업템이고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제품이긴 한데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제가 올해 여전히 가장 많이 쓴 파우더가 얘거든요. 일단 모공 흉피부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게 제형감이 가벼운 타입은 아니에요. 약간은 보송한데 엄청 확실하게 올라가는 타입이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양을 바르면 피부가 진짜 좀 두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모공이랑 흉 커버가 겁나 잘 돼요. 왜냐면 우리 모공 흉 구멍은 좀 메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제형감이 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모공이랑 흉 부위 위주로 얘네를 톡톡 발라주면은 진짜 그 모공이 한 번 더 커버되는 느낌이고 피부결 한 번 더 뽀송하게 잡아주고 하니까 그냥 메이크업 다 하고 피부 화장 마무리에는 얘를 늘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은 이게 팔자주름이나 주름 많이 생기는 부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는 건 비추천. 그냥 진짜 잔량만 하거나 아니면 좀 피해서 차라리 바르시는 걸 추천해요. 만약에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가서 여름에 이제 막 이런 데 기름지니까 거울 보일 때마다 바로 이렇게 팔자주름에 기름 잡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엄청 두꺼워져, 화장. 주름김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유분기 잡을 때는 이런 친구들보다는 진짜 기름종이 같은 파우더나 제형이 올라가지 않는 걸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컬러. 파우더인데 컬러 선택이 진짜 다양해요. 1호, 1.5, 2호, 2.5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컬러 선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발랐을 때 누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화사한 컬러감이 올라가면서 피부가 한 톤 더 화사해 보이게 커버가 더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격도 또 착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우더 타입 프라이머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이미 프라이머는 아워글래스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가루 타입, 팩트 타입 파우더 프라이머는 이게 짱이다. 얘는 진짜 이렇게 몰캉몰캉한 아주 살짝 젤리 같은 타입의 파우더 프라이머인데 진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파우더 같잖아요. 정말 프라이머 단계의 얘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발라주면 되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형이 그냥 안 묻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묘하게 피부결을 보면은 약간 보송하고 피부결이 블러리하게 정돈되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쿠션이나 파데를 발라주면 되는데 얘를 바르고 화장하면 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오히려 화장이 더 깔끔하고 보송하고 이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프라이머 단계에 바르고 그 위에 쿠션 파데를 발라주면은 아무리 유분진 쿠션 파데를 발라도 진짜 피부가 블러리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고운 입자다 보니까 얼굴 전체에 바른다고 해도 왕모공이나 흉이 막 강력하게 커버될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얼굴 전반적인 요철이나 잔주름이나 블러리하게 잡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 그러니까 헤라 제품이 블랙 쿠션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제품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좋아서 모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셨을 쿠션입니다. 아니 언니 요즘에 화장할 때 비비크림이랑 컨실러 가장 많이 쓰지 않았냐? 메이크업에서도 맨날 그러는 거 봤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고 진짜 좋다고 느낀 쿠션은 집에다 가져다 놓고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도 막 풀메를 하진 않더라도 나갈 때 이제 뭐라도 바르고 나가긴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는 실패를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집에서 가장 많이 쓴 쿠션이 요거였어요. 근데 얘가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하면은, 제가 기존에 느꼈던 에스쁘아 쿠션들의 미묘한 불편한 부분들이 다 보완되면서 또 에스쁘아만의 그 쿠션 특색이 살아있으면서 잘 만들어진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 썼습니다. 일단 얘는 바르기가 너무 수월해요. 실크잖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름에 실크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맞거든요. 보송하고 좀 텁텁하고 각질 뜨면서 올라가서. 근데 얘는 얼굴에 이렇게 펴발랐을 때 너무 막 매트해서 각질 뜨게 하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 되게 편하게 수월하게 펴발려요. 근데 커버력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형이 막 두껍지도 않고 피부 표현이 되게 광채 도는데 또 유분진 광도 아니고 와 매끈매끈 진짜 건강하게 이뻐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쿠션만 바르면은 피부결 이뻐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피부 뭐 좋다는 얘기를 들어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쿠션 발랐을 때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발린 다음에 그 커버된 거를 봐도 붉은기 커버나 이제 내 피부의 누런기 커버도 너무 잘 되고, 모공 커버 잘 되고, 피부 표현 이쁘고, 지속력까지 좋고, 다크닝도 거의 안 보이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만족하면서 썼던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저는 에스쁘아 그 테이핑 쿠션만의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왔던 그 에스쁘아 쿠션들이 물론 좋은 제품들도 많긴 하지만 저는 묘하게 지속력에서 좀 불만족스러웠던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좀 모공이랑 흉
피부 커버가 아쉬워가지고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기존에 느꼈던 불편함들이 다 보완이 됐다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진 쿠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나온 다이소템인데요. 여러분 작년에 처음 써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출시돼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써봤는데 속광 진짜 이쁘게 만들어주는 선 제품인 거예요. 살짝 묽은 듯한 선 제형인데 바이오 힐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수분감으로 묽은 듯한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바르기도 되게 부담 없고 편안한데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양쪽을 다른 제품 그 다음에 한쪽을 더렉바이 블랑드 제품을 발라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얘를 바른 쪽만 쿠션 파데를 발라도 그 속광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이 잘 안 죽어. 끈적이거나 묵직한 글로우함이 아니라 진짜 피부에서 이쁘게 차오른 속광이라 그래야 되나? 계속 뚫고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 이거 미쳤다. 이거 무조건 화잘먹템으로 가셔라 해가지고 저도 10개를 쟁여놓은 그런 템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이소 제품 중에서 진짜 화잘먹 선 제품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속광템으로 요거 더렉바이 블랑드 제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모공 커버도 조금 더 강력하게 되길 원해 하시는 분들은 비프루브의 그 캡슐 선 제품 아시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그 제품 그거 쓰신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것만 쓰면은 뭔가 피부결이 매끈반딱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파하 성분으로 그 물광 효과 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신기하게 파하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 지나도 건조해가지고 퍼석하게 마르거나 그런 현상도 없고 눈시림이라든지 자극감이라든지 이런 걸 못 느껴가지고 얘는 진짜 순한데 화장까지 잘 먹고 피부에 매끈 속광까지 나는 그런 제품이라 다이소템 아니라 올리브영 템이라고 해도 저는 추천드렸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말해 뭐해. 요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3, 4년 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인생템으로 소개받아가지고 써보다가 이거는 스킨케어용으로도 좋지만 화잘먹용으로 미쳤는데 해가지고 제가 그전부터 여러분 이거 제발 화장 직전에 중요한 날에 듬뿍 절여주듯 바른 다음에 가볍게 닦아내고 피부 화장 해보셔라 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 원래는 스킨케어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파하 성분이 10% 고함량으로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완전 물처럼 흐르는 토너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그냥 편안하게 발라주면 되는 리퀴드 타입인데 신기한 거는 시간 지나면 파하 성분 특유의 쫀쫀한 보습감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는 스킨케어용으로 쓰신다 그러면 저는 저녁에 쓰신 거 추천드리고 화잘먹용으로는 어떻게 쓰냐. 화장 직전에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발린 상태에서 얘를 듬뿍 절여주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2, 3분 정도만 대기해주세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쓰는 화잘먹 패드 있잖아요. 그걸로 겉면만 그냥 가볍게 제형을 걷어내준다는 느낌으로만 쓱쓱 지나가 주면은 내 피부에서 난생 처음 보는 은갈치 같은 매끈 반딱광이 나오거든요. 그 위에다가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스킨케어, 뭐 선크림, 뭐 프라이머, 쿠션 파데 그대로 발라주면 차원이 다른 광이 뚫고 나와요. 속광이라기보다는 얘는 진짜 은갈치 광입니다. 근데 그게 얼굴 전체적으로 빈틈없이 뿜뿜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인들한테도 이거 너무 많이 이 방법 추천드리고 뷰탐지들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 번 추천드렸다 보니까 뷰탐지들이 막 저한테 간증 후기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든요. 친구 4명이랑 이렇게 찍었는데 언니 방법 따라해봤는데 진짜 내 피부에서 광 엄청 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뷰탐지인지 말 안 해주셔도 광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밀어볼 광이 막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광이 날 뿐만 아니라 또 파하 성분이잖아요 여러분. 파하 성분은 제가 써봤던 각질 제거 성분들 중에 가장 자극감이 없다고 느낀 각질 제거 성분 중에 하나예요. 파하 성분 특징이기도 한데 피부의 깊은 곳까지 막 깊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거를 몇 년 동안 쓰면서 단 한 번도 자극감을 느낀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진짜 각질 제거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막 바하 성분들, 아하 성분들 조금만 들어가도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파하 고함량 제품을 써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많이 기다려주셨을 스킨케어템인데요. 일단 패드부터 가보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패드를 사랑합니다. 닥터가 안 맞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찌됐건 피부에 닦는 행위를 하는 거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하시거나 민감성이시거나 진짜 자극감이 있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맞으실 거예요. 저처럼 좀 각질이 잘 생기는 타입, 피부층이 어느 정도 두꺼우면서 피부 결 케어를 잘 해줘야 여드름이 안 나는 타입들한테 잘 맞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패드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간편합니다. 토너처럼 이렇게 손에 덜어가지고 찹찹찹찹 손끝으로 피부를 만지는 걸 안 좋아해요. 여드름을 심하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려워요. 그것만으로도. 토너를 미스트 공병에 담아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패드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패드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패드도 저는 카테고리별로 좋아하는 제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잘먹, 수분, 피지, 요철 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눈앞에 있는 요 패드 2개부터 소개해드리면 얘도 좀 지겨워 그죠? 지겹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맨날 쓰니까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더마토리 살리시닉 포어 클리어 블랙 패드거든요. 예전에 많이 보시던 직사각형의 더마토리 초록 색깔 있죠 여러분? 패드? 걔가 리뉴얼된 거예요. 처음에 이 검정색 내시 때문에 또 더마토리에서 걱정이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잘 되니까 이번에 막 톡시님이랑 개발해서 검정 색깔 세럼 그것도 만드셨잖아요? 그거 좋던데? 아무튼 이 친구는 요철에 써보세요. 요철. 난 뭐래도 요철이 진짜 죽어도 안 없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써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패드로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철이 피지 알맹이랑은 다르게 뭐 짜낼 수도 없고 뭐 가라앉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어떡하지?
가지. 근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더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딱 2장을 꺼내서 첫 번째 장으로 얼굴 전체를 가볍게 닦아내주고 두 번째 장으로 튀어나온 부위, 코, 블랙헤드 이런 피지 알맹이 많은 부위만 가볍게 이렇게 정돈을 해주면은 진짜 그 다음날에 제가 아이폰으로 찍은 비포 애프터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요철 구멍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튀어나온 그 요철 친구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좀 연해지는 느낌으로 정돈된 게 보이거든요. 요철 피지 많은 분들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템이고, 그 다음에 얘가 사용감이 마무리되면은 제형에 일절 묻어남 없이 산뜻 깔끔하게 딱 마무리되면서 끝나요. 그래서 지성 피부분들이 특히나 좋아하실 거고, 피지, 요철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 그 다음에 화잘먹 패드는 이것이죠. 말해뭐예요. 나 이거 진짜 얘를 끊기가 좀 어려워요. 직업템이긴 한데 화장이 잘 먹는 제품 많거든요. 화장이 잘 먹는 패드는 은근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웬만하면 거의 다 밀리진 않겠죠. 화장이 떡지진 않겠죠. 근데 잘 먹게 해주는 패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얘가 베르가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모이스처 라인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잘 쓰긴 했지만 이게 그냥 짱인 것 같아요. 큼직해가지고 이거 한 장 꺼내서 얼굴 전체적으로 그냥 쓱쓱 이렇게 화장 전에 첫 번째 단계 가볍게 정돈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엠보싱이 있긴 있는데도 너무 튀어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 소재로 인한 마찰 자극감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애기 한 장 한 장 엄청 많이 머금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피부가 훨씬 더 편안하고, 무엇보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피부를 딱 만져보거나 이렇게 느껴보면은 얘가 진짜 수분으로 꽉 찬 속광이 꽉 입혀지면서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트한 쿠션이나 파데를 발라도 그 광이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나는 진짜 매트한 파데나 쿠션 쓰고 싶은데 오히려 피부가 퍼석하게 말라서 들뜬다 하시는 분들이 얘를 1차적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화장하시면은 예쁘게 진짜 피부 화장이 수분으로 꽉 찬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직은 좀 대체템을 못 찾았다. 있을 법한데 이 느낌, 이 점도 이거를 다른 곳에서는 제가 아직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추천. 네. 그 다음에 말모 직업템들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진짜 조그만한 제품 보면 이제 약간 샘플 같아. 이게 원래 기존 용량인 거 아시죠, 비탐지들? 근데 비탐지들이 큰 용량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브랜드에서 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진행 중인 트러블이랑 여드름이 가라앉은 후에도 남아있는 그 색소 침착이나 붉은기들 있잖아요. 그게 동시에 옅어지는 효과를 진짜 많이 본 친구라 가지고 세안 직후에 무조건 첫 번째 단계에 먹여줘요. 그냥 이 효과를 온전히 피부 첫 번째 단계에 느끼고 싶어가지고. 제품 9는 세럼 타입이긴 합니다. 근데 완전 사용감이 물토너 사용감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또르르륵 해가지고 흡수시키잖아요. 그럼 겉도는 거 없이 바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그 흡수가 된 다음에 피부를 만지면은 뽀독뽀독하게 이상하게 진짜 피부 결이 깔끔하게 뽀독하게 정리된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이 손끝에서. 그래서 얘는 피부 결 그 정돈도 너무 잘 돼서 얘를 바르고 그 다음 스킨케어 해주기도 너무 깔끔하고 그냥 미끄덩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그 성분적으로 피지를 줄여주는 그 효과도 있어가지고 얘는 진짜 여드름, 색소 침착, 피지 고민이신 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 쓰시면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다. 아무튼 얘는 말해 뭐해. 공병이 15개 이상 나왔나? 그 다음에 올해 좀 새롭게 내 인생템이 된, 일단 이거 더마토리 수딩 리페어 토닝 크림 알뽀 제품이고, 2통째인데 2통을 지금 다 비웠어요. 초반에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그 홀리님이랑 같이 개발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당연히 좋겠지 하고 뭔가 쓰는 걸 미루게 됐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써보게 됐는데 와, 이게 피부를 약간 미러볼을 만들어주던데요? 저처럼 여드름 고민은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그 다음 피부 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면 그 다음 날에 뭔가 피부가 반딱반딱하게 되는데, 얘는 스킨케어다 보니까 피부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 자체가 빛나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얘는 토닝이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크림이고, 성분적으로 글루타치온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조합이 있죠. 글루타치온 샤워를 하셔라. 마녀공장 세럼? 걔도 글루타치온 세럼이거든요. 걔를 바르고 얘를 같이 바르잖아요. 그 다음날 내가 약간 핑배 느낌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는 물론 겨쿨이긴 하지만 노란 채도끼가 많은 쿨톤이잖아요. 나의 누런기가 약간 핑크 느낌으로 중화가 되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뽀얘지는 느낌입니다. 톤이 밝아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뽀얘져요. 제형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에 무슨 캡슐 같은 게 막 들어있는데 바를 때 내 심장이 너무 뛰고요. 오히려 수부지 지복합 분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형감, 사용감, 마무리 흡수감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효과가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더 잘 쓰게 되는 그런 친구. 저녁에 내가 이걸 바르기 전에 내가 심장이 좀 설레는 그런 템입니다. 더마펌이랑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마녀공장 세럼인데 제가 그 세럼 집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온 게 없더라고요. 그 세럼을 만나기 전에 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겔 패치거든요. 얘가 안에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이렇게 4분할 될 수 있는 겔 패치예요. 너무 신박하잖아. 보통 우리 겔 패치라고 하면은 눈 밑에 붙이는 그 약간 나이키 수시 로고 같은 그런 모양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봤더니 4분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 패치는 아니잖아요. 겔 패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눈 밑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마든 볼이든 흔적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붙일 수 있는 글루타치온 겔 패치인 거예요. 저는 원래 아이 패치 개념으로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하니까 눈 밑에 붙여봤는데 진짜 확실히 그 눈 밑에 건조하면 눈 주름 부각이 심해지잖아요. 그런 거 방지도 너무 잘 되고 무엇보다 이게 4분할이 되니까 어디든지 붙이기도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밀착력도 좋은 거. 패치 같은 제품들은 효능도 효능이지만 밀착력이나 사용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겔 마스크 팩도 그렇고 이 친구는 진짜 밀착력도 좋고 뜯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 막 와라랄라 붙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마녀공장에서 물건 나왔다 했는데 이거랑 같은 성분 들어가 있는 세럼이 나온 게 이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글루타치온 샤워를 할 때 그 세럼을 바르고 더마폼 크림을 같이 바릅니다. 그 두 개를 같이 발라주면 진짜 끝장나요. 그 두 개의 조합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여러분. 제가 원래 강경 순수 비타민C 파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퍼셀 글루타치온 세럼을 썼는데 글루타치온 생각보다 진짜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가 있네라고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글루타치온 샤워 조합으로 한번 발랐는데 미쳤다. 야, 강경 순수 비타민C 파인 나를 글루타치온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라고 느끼게 해준 템들이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씁니다. 마녀공장은 사실 제가 진짜 7년 전쯤에 그 클렌징 오일 초반에 핫했던 이유로 잘 안 썼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계기로 마녀공장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썼어요. 아니 세럼에서 얘네가 빠졌더라고요. 바이오일보랑 듀이트리 엄파 락토시카 패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걸 진짜 좋아했는데 걔를 제가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여드름 지성 피부도 쓸 수 있는 진짜 찐 보습템이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수분감보다는 보습감이 쫙 머금어지는데 겉에 묻어나면 없어요. 덮는 보습감이 아니에요. 머금어지는 보습감인 거예요. 저는 그거의 앰플 버전이 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얘를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에 똔똔한 보습감이 들어가는데 그게 또 겉에 묻어나면 없어. 끈적이거나 너무 과한 보습감이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얘는 너무 사용감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환절기에 늘 쓰게 되는 그런 제품이고 뭐 겨울에는 말해 뭐해도 건조해지니까 이게 여드름 피부들도 제가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진정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얼굴에 보습감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좀 피부가 환절기에 막 따갑고 알러지 반응 같이 오고 뭔가 그 여드름도 염증 동반한 여드름이 같이 올라올 때 사용을 해도 진정이 같이 되면서 보습감을 넣어주는 느낌이라 불안함이 없어요. 제가 정말 보습템 추천은 잘 안 하고 그냥 쓰지도 잘 못하는 편인데 얘는 진짜 너무 잘 쓰는 보습템이라 가지고 안 써본 비타민C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 그 다음에 요거 나 진짜 바이오일보 이 라인 너무 잘 맞아 진짜. 선 에센스 내가 너무 사랑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같은 라인에 세럼이 있거든요. 얘가 그냥 콜라겐 세럼이면 제가 이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가 파하 성분. 나는 정말 파하를 사랑해. 파하에 바르기만 해도 물광이 뿜뿜 많은 각질이 말다기 정도는 그 느낌을 잃을 수가 없어. 근데 아무튼 얘는 콜라겐이랑 각질 제거 파하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그냥 저녁 단계에 듬뿍 발라줘요. 제형을 보면 되게 묽은 겔 타입 같거든요. 수분 가득한데 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바른 직후에도 그렇고 바르고 다음날에도 그렇고 피부 결을 진짜 자극 없이 너무 매끈매끈하게 반딱반딱하게 광나게 만들어줘서 광나는 피부 관리를 집에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감이 진짜 수분감이 가득한데 콜라겐이랑 파하 성분이 같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다. 앞으로도 그냥 몇 년간 꾸준하게 쓸 것 같은 그런 제품? 잘 쓰는데 빼먹은 제품이 3개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이거는 또 직업템이라 가지고 짧게만 지나갈게요, 여러분. 여드름 진행 중일 때 사용하면은 그 여드름 진정이랑 여드름 가라앉은 다음에 남아있는 붉은기까지 같이 동시에 효과를 보는 크림이라 가지고 너무 지겹게 사랑하는 제품이고 무엇보다 얘는 환절기에 진짜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얘가 그 세라마이드 성분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환절기에 진짜 따가울 때 있잖아요. 피부 장벽 망가져서 그때 사용하면은 그 따가움이 약간 가라앉으면서 와 진짜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바로 느껴져요. 제 주변 남자분들 중에서는 면도한 다음에 따갑잖아요. 칼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 크림을 바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따가움, 그 자극 진정이 너무 잘 돼요. 지성 피부들이 환장할 만한 깔끔 산뜻 마무리, 묻어남 일절 없는 크림이기 때문에 제가 써본 크림 중에 흡수가 정말 빠르게 됩니다. 말해 뭐해, 제가 한 4년, 5년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제가 요거랑 비슷하게 올해 정말 잘 쓴 크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클레어스 카밍 크림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겔 크림 말고 일반 카밍 크림이 있어요. 저는 진짜 블루드롭의 크림화를 한 게 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블루드롭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 크림이 안 맞으실 수가 없어 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환절기에 붉은기 진정이 너무 잘 돼요. 환절기에 우리가 붉은 반점처럼 붉은기가 이렇게 부분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진짜 피부 면역력 약해져가지고 그때 이 크림을 발라주잖아요. 그럼 진짜 희한하게 붉은 반점이 너무 잘 가라앉아요. 붉은기, 붉은 반점 가라앉히는 치트키라는 생각이 들고 크림 중에서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여드름 진정, 붉은기 치트키로는 토닝으로는 그거 더마펌 제품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앰플은 나는 진짜 여드름성 피부긴 해, 여전히.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어. 하지만 좀 이제는 피부톤도 같이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쓰시면 얘가
진정도 같이 되면서 레티놀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피부 재생, 좀 탄력, 안티에이징으로 이제 소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드름 피부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지, 원래 레티놀은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이라 가지고 원래 레티놀 자체가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레티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묽고 좀 수분감이 낭낭한 그런 타입이라서 10대, 20대 분들까지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얘를 써서 여드름에도 효과 본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정말 여드름이랑 피부결에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아이오페 제품인데, 레티놀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구분해서 아마 쓸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진짜 웬만한 레티놀 다 경험해봤다, 조금 더 강한 걸 원해, 진짜 피부에서 물광이 뿜뿜하는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아이오페 가시면 됩니다. 바르고 다음날에 제이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 스킨 보톡스를 맞은 것 같다라고 하셨었나? 그 정도로 물광이 뿜뿜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다르긴 하더라. 약간 레티놀인데 레티놀의 보스급인 느낌, 진짜 강력하게 피부 결, 물광, 탄력 이런 거에서 효과가 넘사인 느낌이라 가지고 가격대는 좀 있지만 우리 3040 아니면 50 분들까지는 이 제품 추천드리고, 다음으로는 스파템인데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쓴 스파템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제품인 것 같아요. 프라나롬. 비탐지드 아시죠? 저에게는 스파템 어벤져스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름 되니까 오랜만에 약간 이렇게 이마 위주로 염증을 살짝 동반한 좁쌀 여드름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 무섭지가 않아요. 나한테 잘 맞는 스파템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드름 올라오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낭염이나 고름 위주로 올라온 애들은 에센오브 티트리 105일, 그 다음에 염증성 여드름 위주다 그러면 에크논 크림, 그 다음에 안 짜지는 진짜 딱딱한 바위 같은 여드름이다 그러면 바이오 DTD 스파카밍 젤, 그 다음에 뭐 환절기에 알러지 반응이랑 비슷하게 올라오는 여드름에는 비플레인 시카테롤 스파 트리트먼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제이님한테 인생 스파템을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 프라나롬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리브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난 이미 내가 사랑하는 스파템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눈을 잘 돌리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데 올리브영에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도 막 10,000원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이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너무 써보고 싶고 너무 내 스타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아니 웬걸 효과 너무 좋아. 그 에센오브 티트리 105일의 사용감이랑 바이오디티디의 사용감이랑 에크논 크림의 사용감을 약간 섞어놓은 느낌? 그러니까 이 친구 냄새를 맡아보면은 진짜 에센오브 티트리 105일급의 천연 오일 향이 좀 세게 나는 편이라 가지고 염증성 여드름에도 제가 발라보고 몸드름에도 발라보고 화농성 여드름에도 발라봤는데 웬만하면 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티트리 105일보다는 사용감이 좀 부드러운 편이긴 하고, 또 에크논 크림 같은 크림 타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그냥 덧바르기에도 편하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 제품을 잘 쓰게 되지라고 생각해봤을 때 팁인 것 같아요. 컨실러 같은 용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다가 툭 이렇게 바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덧바르면서 염증 케어해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다 쓴 것 같아요. 가드름에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겔 마스크팩인데요. 아 뷰탐치드 저 요즘 심각해요. 나 요즘에 겔 마스크팩 하루에 1개에서 2개 붙임. 그러니까 시트 마스크팩도 제가 원래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오랫동안 붙이고 있다 보면은 내 피부의 수분도 같이 뺏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아닌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또 저는 붙인 상태로 집안일 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시트 마스크팩은 어쩔 수 없이 겔 마스크팩보다는 밀착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생활하기엔 불편해요. 좀 잘 안 쓰게 됐던 차이나의 겔 마스크팩을 제가 점점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안 붙이면 너무 허전하고 피부가 건조한 것 같고 뭔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다시 꺼슬꺼슬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런 식으로 붙여주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겔 마스크팩 중에서는 이 2개가 짱이었다. 첫 번째 러비움 울릉도 겔 마스크. 러비움이 겔 마스크팩 전반적인 제품성도 좋을 뿐더러 효과도 확실하게 보여요. 겔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불편하면 안 쓰게 되는 제품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밀착력도 너무 좋아. 에센스 액도 적당해. 그 다음에 떼어냈을 때 효과도 확실히 하다 보니까 제가 러비움 제품은 꾸준히 샤라웃했던 그런 제품인데, 이번에 나온 울릉도 제품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원한 느낌도 시원한 느낌이지만 수분감이 진짜 대박이에요. 얘는 속건조 많이 느끼시는 분들, 근데 진정까지 같이 필요한 분들이 쓰시면은 너무너무너무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 열 측정하는 거, 제가 이런 기계들은 약간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놀란 게 떼어낸 다음에 얼굴을 쟀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목을 쟀는데 목은 측정이 돼. 계속 10번 넘게 했는데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아, 이 제품 열감 낮춰주는데 진짜 짱이구나. 왜냐면 시간 지나서 얼굴 열이 조금 다시 오르니까 그때는 또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기계 불량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얘가 그 일정 온도까지는 측정이 되는데 그거보다 낮아지면
측정이 안 되는 기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말로 열감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속수분 채워주는 게 짱이다라고 느껴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임신 기간 때도 여러 번 추천드렸던 그런 제품이죠. 겔 마스크팩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러뷄이 잘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양대 산맥이 있죠. 여러분, 프리메라는 정말 유명한 겔 마스크팩 맛집입니다. 이 우리가 사랑하는 비타티놀 라인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의 같은 버전의 겔 마스크팩으로 나온 게 이 제품이에요. 얘네들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얘네는 처음부터 사용감이 원래 좋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그 흘러내림 없이 디자인이 또 개선이 됐더라고요. 약간 여기가 겹치게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재질을 붙잡아 주니까 더 안 흘러내리고 더 밀착이 잘 되고, 떼어냈을 때 얘가 진짜 짱인 게 내 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안색을 뽑아내주는 그런 느낌? 뽀얗고 그 다음에 수분 머금어져 있고 결정도 되고, 그냥 비타티놀의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겔 마스크팩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튼 제가 써봤던 겔 마스크팩에서는 투톱이 프리메라랑 러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시자 비탐지대 클리어스 겔 마스크팩이 늦어도 9월 초 빠르면 8월 말에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아주 확실하게 있어요. 트러블, 붉은기, 진정이 필요한 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블루드롭을 사랑하시는 우리 비탐지들이 그냥 좋아하실 만한 사용감이에요. 왜냐면 똑같이 겔 마스크팩에 구아이아줄렌이랑 EGF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겔 마스크팩에 미친 사람이 만들면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쉐딩인데요. 전 아무따 무조건 이거 제일 많이 썼습니다. 반박할 수 없음. 근데 너무 잘 썼어요. 처음에는 이거 막 그 여백 쉐딩 해가지고 광고 나왔었잖아요. 뭐 쉐딩 다 비슷하겠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정말 여백을 잘 채워줘요. 이름처럼 여백 쉐딩이 맞고 안에 이런 식으로 내장된 브러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안 쓰게 되긴 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묻힌 다음에 이렇게 바르는 건데, 아무래도 저는 컬러감 있는 쉐딩이다 보니까 넓은 이런 브러쉬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나 조금 훌렁훌렁이들을 사용해서 발랐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컬러가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뭐야? 이거 회색 아니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회색 같았어요. 근데 얼굴에 발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쉐딩 컬러가 아니에요. 쉐딩 컬러는 보통 갈색 계열이거나 약간 노란색 계열이거나 이러잖아요? 아니면 좀 붉은빛이 돌거나. 근데 얘는 전혀 그게 아니고 완전 애쉬 중에 애쉬, 회색 같은 컬러인데 그 컬러감이 내 얼굴의 여백을 정말 잘 잡아줌. 근데 우리가 짙은 컬러로 넓은 부위를 다 바르기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일단 얘로 넓은 부위를 먼저 여백을 채워준 다음에 안쪽에 진짜 짙게 내가 턱선을 좀 잡아주고 싶다 할 때는 짙은 컬러의 쉐딩을 사용해서 음영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느낌으로 발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햇빛이 돌아서 당황스러웠으나 여백 잡아주긴 너무 좋았다. 근데 코에 쓰는 건 비추. 코는 정면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회색 빛으로 쉐딩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는 전체를 얘로 바르는 건 아니고 가볍게 가이드 잡아주는 건 추천드리는데 얘로만 쉐딩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립인데 여러분, 진짜 올해 립 상은 이거 줘야 된다. 일단 얘는 컬러도 컬러지만 제형이 이런 제형이 있었나? 진짜 에어리예요. 입술 피부에 올라갔을 때 착 붙는 느낌이 장난 아니야. 내 입술이랑 이 제형 사이에 들뜬 게 없이 그냥 착 이렇게 붙는 느낌이고, 얘가 되게 신기한 게 각질이 너무 심할 때 발라도 이 제형이 각질을 싹 눌러주면서 발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제형이 두꺼운 편도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입술을 착 매끈하게 붙여주면서 밀착이 되다 보니까 입술이 너무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발색도 이쁘게 올라가. 그 다음에 전 보송이 타입들 중에서도 제형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요거트 제형처럼 미끌미끌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막 휴지로 한번 찍어내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얘는 양을 많이 올려도 그 겉도는 제형이 없어요. 인씨만의 올해 립상은 이 제품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나 요거를 칭찬을 하고 싶네. 뭔가 이렇게 인생템으로 추천하는 날이 올지 몰랐는데, 캐트리스는 옛날에 랄라블라인지 왓슨스인지 거기에 있던 엄청 저렴한 해외 브랜드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맨날 매대 그 진열대 앞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막 5,000원, 7,000원 막 이런 제품 많지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방법이 확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뀔 때 제가 도움을 받았던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제품이에요. 얘가 보면은 완전 샴페인 골드 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화려해요. 저는 이거를 얼굴에 광대나 이런 데 바르지 못해요. 너무 화려해서 내 모공이랑 흉 부각된다고. 근데 어디다 바르냐면은 저는 얘를 애교살에 바릅니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을 구운 느낌으로 바꾸면서 펄들도 전부 다 좀 골드골드한 펄로 바꿨거든요. 그랬는데 얘를 애교살에 바르니까 딱인 거. 고급진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이 메이크업이 되게 허전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좀 요즘에 달고 사는 애교살 템이어가지고 얘를 쓰고 난 이후부터는 요즘에 다른 애교살 제품을 잘 안 쓰고 있어요. 조금 웜한, 살짝 쌤이 구워진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지만 애교살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애교살에 발라보시는 거 너무 추천. 얘 진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노란 색깔
같잖아요. 실제로 발색하면은 샴페인 골드인데 주황기도 살짝 보이는? 그래가지고 애교살에 바르면 딱 예쁩니다. 너무 잘 썼어요. 얘 진짜 오래 달고 살았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클렌징입니다. 근데 클렌징은 진짜 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째 거의 똑같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리베나이 리무버는 나는 여전히 이것을 잘 쓴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시코르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발 오래 버텨주세요. 정말로. 다른 데에서 가져온 그런 공병 없고요. 그냥 집에서 쓰던 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아무튼 리베나이 리무버는 이게 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션 타입의 리베나이 리무버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리베나이 리무버면 물 타입, 그 다음에 패드 타입 이 정도 생각나잖아요. 이 친구는 로션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장솜에 묻힐 필요도 없어. 이제 이거를 두세 번 이렇게 펌핑한 다음에 눈에다 문질문질 해주면 돼요. 싹 지워집니다. 투크 리베나이 리무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만큼 속 시원하게 지워져요. 로션 타입인데. 근데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로션 타입이니까 얼굴 전체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간 성분들이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꼭 립앤아이 세정이 강력하게 필요한 부위에만 색조 위주로만 사용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진짜 세정력도 빠르게 몇 초 만에 지워지는데, 지워진 다음에 이렇게 만졌을 때 막 이렇게 속눈썹 풀이나 마스카라나 이런 거 팔이 다리처럼 뭉쳐져 있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깔끔하게 다 지워내지거든요. 그리고 또 로션 타입이어가지고 화장솜 필요 없이 문질문질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도 한 3년 넘었죠, 아마? 3년 넘어가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시코르에서 할인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요. 이게 할인 안 하면 10,000원 초반대인데 할인하면은 9,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시코르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이것만 그냥 계속 재구매만 해요. 진짜 없어지시면 안 돼요. 진짜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거 시코르 PB 브랜드거든요. 피부관리사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클렌징 하는 단계에서 색조 지울 때 이런 로션 타입 리무버를 쓰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된 제품군인데 시코르에 또 마침 이게 있어가지고 구매해서 썼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써보세요. 속 시원하게 눈화장 지원해줘야 된다. 무조건 써보세요. 진짜 이거 워터프루프 그냥 다 올게. 다음으로는 조금 지겹긴 한데 일단은 1차 클렌징이죠. 이거는 이젠트리 참마 클렌징 밀크고요. 공식 이름은 참마 비건 밀크 클렌저입니다. 이거는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뭐 여러 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얘는 일단 클렌징 밀크를 안 쓰던 강경 클렌징 오일 파인 저를 클렌징 밀크 3개로 입덕시킨 그런 제품이죠. 얘는 사실 제가 먼저 추천을 한 템이 아니에요. 뷰탐찌의 인생템이라고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구매해서 써봤는데 얘가 진짜 제가 써본 클렌징 밀크 중에 세정력 탑. 그 다음에 보통 클렌징 밀크는 살짝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클렌징 밀크인데 로션이랑 비슷한 타입의 친구들, 정말 순한데 묽은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풀면 안 지워져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선크림 지우는 용, 아니면은 맨 얼굴 기준에서 물세안 대신에 클렌징으로 사용할 때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거든요, 제형이. 저는 풀매 상태에서도 이걸로 1차 클렌징을 하고 선크림만 발랐을 때도 이걸로 1차 클렌징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막 위장 크림으로도 테스트하고 막 더우인 메이크업 지우는 거 이걸로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이게 지워지는 클렌징 밀크는 저는 이 제품이 유일하다고 느꼈어요. 그 정도로 세정력이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헹궈냈을 때 그 미끄덩한 잔여감이 없어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막 허여멀건하게 모공이랑 흉사에 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럴 바에는 피부에 조금 자극이 있더라도 밤이나 오일 센 거 쓰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약간 토너를 하나 먹인 것 같은 정도의 또 촉촉함이 남으면서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조함이 안 느껴지는 것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구매해서 쓰는 템이어가지고 지겨우시죠, 뷰탐찌들? 그냥 그만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2차 클렌징인데요. 얘기가 많아. 언니 선크림만 발랐는데 왜 2차 클렌징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경우 많아요 하시는데, 안 해도 만약에 난 된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확대경으로 해가지고 내 피부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안을 잘 못해서 여드름이 진짜 심하게 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세안은 진짜 꼼꼼하게 확실하게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제조사의 연구원분들이 실험한 비커 세척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제품군이 썬 제품이래요. 요즘에 또 제품성이 좋게 막 사용감 좋게 밀착력 좋게 더 하다 보니까 한번 그 제형이 묻으면은 잘 안 지워진대요. 밀착력이 높아져서. 비커에 묻었으니 망정이지 우리 피부에게 묻었다고 생각하면은 잘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막 확대경으로 해가지고 볼 수는 없으니 순한데 세정력이 좋은 제품으로 2차 세안을 꼭 하자 주의긴 합니다. 그래서 1차 클렌징도 순한데 세정력이 좋은 클렌미를 사용해주는 거고, 2차 클렌징도 약산성인데 세정력이 좋은 이런 클렌징 폼을 써주는 거예요. 저는 또 두껍고 강한 피부긴 하지만 강경 약산성 파입니다. 저 같은 지성이면은 알칼리성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야갈리칼리성까지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강경 약산성 파예요. 얘가 약산성 제품인데도 약간 그 녹두의 원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얘로 세안한 다음에 피부를 보면 진짜 모공이랑 흉 구멍 사이사이를 세척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진짜 피부결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면서 세정이 되거든요. 잔여감 노폐물뿐만 아니라 피부 결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세정을 깨끗하게 해주는 느낌? 근데 막 과하게 뽀드득한 거 없죠? 약산성이니까. 그 중에서도 얘가 짱이다. 얘는 쿠팡에서 저는 그냥 매번 사서 쓰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만약에 나는 환절기다, 지금 각질이 미쳤다, 내 피부 언제든지 만져도 좀 까슬까슬하다 하면은 요거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 쓰는 거 아시죠? 뷰탐찌들이 요거 다음 마켓 또 올해도 오나요?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올해는 아직
아직 논의된 게 없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비탐지들이 무제한으로 기다리는 것도 저는 원치 않거든요. 최저가 검색해서 구매하신 거 추천드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로 사용하면은 내 피부에 밀가루가 묻은 것 같다, 그 정도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내 피부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중에서도 넘사예요. 얘는 진짜 효소 파우더 중에서도 각질 제거랑 피부 결 케어가 진짜 미치게 잘 되는 그런 친구인데, 저도 효소 파우더 진짜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와요. 곱고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피부에 사용하면 자극은 없는데, 이게 그냥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저같이 좀 각질이 많은 타입이나 피지 알맹이가 많은 피부들한테는 좀 아쉬운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각질 제거가 더 잘 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호두 껍질 가루랑 그다음에 파하 각질 제거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로 세안한 다음에 피부를 만져보면 그냥 사르륵 진짜 엄청 부드럽게 내 피부가 진짜 가루가 묻은 것처럼 피부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끝내는 친구여가지고 그냥 대체 불가다. 여전히 얘는 진짜 좀 실수로 탄생한 진짜 신의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죠. 공병은 20통 이상 넘은 후부터는 안 샜어요. 셀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기름기 같은 거 제거도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얘로만 세안하면은 진짜 안색이 내 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뽀얀 안색으로 변해져 있고, 그래서 너무 사랑해요. 아시죠 여러분? 효소 파우더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요거 봐주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것도 소개 안 드렸네. 이거 가루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손에 500원 동전만큼 덜어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클렌징 폼처럼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만약에 나는 좀 민감성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쓰는 거는 아니고 뭐 일주일에 2, 3회라든지 내 피부 타입에 맞게 텀을 조절해서 쓰시는 거 추천. 그 다음에 요거 소개 안 드렸네 여러분. 아침 클렌징용. 아침 클렌징용으로 저는 올해 이거 진짜 잘 썼습니다. 하나는 다이소템이고 하나는 다이소템은 아니지만 얘 제가 지금 한 4통째 썼나 그러거든요. 얘 먼저 소개해드리면, 얘가 라곰 셀럽 젤2 워터 클렌저잖아요. 제가 이미 기존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여전히 잘 쓰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다른 브랜드에서 같은 이 제품 타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써봤는데 그거는 조금 좀 세정할 때 미끄덩거려. 묘하게 눈이 조금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라곰 제품으로 돌아왔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젤2 워터 클렌저인데 거품 나는 타입 아니에요. 그냥 알로에 겔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안할 때 그럼 거품 나냐? 안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겔 타입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뭔가 세정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를 쭉 토출한 다음에 얼굴 전체에 가볍게 러빙을 해주고 물로 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약산성 순한 클렌징 폼으로 세안한 것 같은 느낌으로 피부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우리 환절기 때는 피부 장벽 약해지고 막 따가운 느낌 들면은 솔직히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는 것도 약간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피부도. 그럴 때 아침 세안용으로 얘를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죽어도 물 세안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다음날 모낭염 바로 올라올걸요? 염증이 잘 생기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얘를 쓰면은 물 세안은 아닌데 진짜 자극 없이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한 것 같은 느낌까지도 내줄 수 있다 보니까 얘는 그냥 계속 구매해서 쓰게 되는 그런 친구. 근데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얘가 토출이 너무 팍팍 돼요. 제형도 되게 묽고 겔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짜면 그냥 팍 나오거든요. 소진이 빨리 된다. 매우 빨리 됩니다. 또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제품은 팍팍 짜서 쓰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소진이 빨라요 친구는. 난 죽어도 아침에 물 세안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 다음으로는 다이소템인데 여러분, 아침 세안 다이소템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세럼 클렌저예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좋아 솔직히. 클렌징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그냥 클렌징 폼으로 안 내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앰플 클렌저 써보고 싶고 세럼 클렌저. 근데 얘는 세럼 클렌저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같이 세럼처럼 묽어요. 약산성 클렌징 폼 묽은 것도 제가 웬만한 거 다 써봤지만 얘가 제일 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얘를 짜낸 다음에 굳이 물을 잘 안 섞게 돼요. 그 정도로 묽고 뭔가 수분감이 이미 많아가지고 토출한 다음에 손으로 쪼물쪼물 이렇게 거품을 내주고 그냥 세안을 한단 말이에요. 제형이 묽은 만큼 러빙할 때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마찰감이 훨씬 적습니다. 세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제형의 점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뭔가 마찰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제형 자체가 엄청 묽고 워터리하다 보니까 얼굴에 러빙을 해도 그 자극감이랄 게 안 느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마냥 순한 느낌이에요. 얘는 약산성보다 더 순한 미산성 제품이어가지고 아침 세안용으로 딱이에요. 아침에 나는 약산성 클렌징 폼도 쓰기에도 부담된다 할 때 미산성 다이소 세럼 클렌저를 써보십시오. 얘는 제가 10개 쟁였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 다이소 퀄리티라는 게 그냥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용감이고 제품성이어서 얘는 올리브영에 10,000원 넘게 팔아도 사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제품성이에요. 네, 뷰탐지대 그러면 다음으로는 삶의 질 수직 상승템 헤어 바디템이 되겠는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쳐.
뷰탐찌들이 이 친구의 탄생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제가 샘플링 단계에서 썼던 제품들 제외하고 그냥 본통 나온 거에서만 3통을 벌써 다 썼어요. 저도 이제 이 제품 너무 좋아해서 샴푸 대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양을 좀 팍팍 쓰는 편이기도 한데 지금 남은 양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 또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얘랑 같이 쓰면 짱인 조합이 얘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그 궁합을 따라올 자가 없다. 진짜 제가 여러 개 막 다른 거랑도 테스트해보고 그랬는데 이 두 개의 조합이 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샴푸 대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얘를 쓰거든요, 저는. 이 두 개를 쓰면은 나도 모르게 머리를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기름기가 안 올라오는데 뭔가 촉촉하고 개운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한 이틀까지는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아시죠, 뷰탐찌들? 저는 확대 카메라로 두피를 찍었을 때 실시간으로 정말 그 모공에서 즙이 나오는 게 찍혔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얼굴은 그냥 기본이고 두피는 말할 것도 없이 지성인 타입인데 이 두 개의 궁합을 쓴다? 기름기 안 나와? 진짜 산뜻해, 보송해, 심지어 머릿결 부드러워, 두피 시원해? 이런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궁합이어가지고 뷰탐찌들 요거 잘 맞으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트리트먼트에서 이거 같이 써보자, 같이 써보죠. 저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민트리랑.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일단 힐링버드 티트리 PDRN 두피 스케일러 부끄럽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고요. 20개월을 거쳐서 만든 제품이고, 이 친구로 따지면 두피 스케일러 군이에요. 뷰탐찌들이 아직 두피 스케일러를 안 써보신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얼굴에도 각질 케어 해주잖아요. 스킨케어랑 별개로 그 각질 케어 역할을 조금 더 스페셜하게 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용할 때는 그냥 샴푸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나는 민감성이고 두피 스케일러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2회나 3회 두피 상태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샴푸 대용으로 쓰긴 하거든요.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느꼈던 그 두피 스케일러들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강력하게 두피 기름이랑 가려움이랑 그런 트러블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또 머릿결도 과하게 빳빳하지 않고 매운 쿨링감이 아니라 진짜 시원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쿨링감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이건 진짜 제가 쓰려고 만든 제품이라 지금까지 진짜 이런 두피 스케일러 단점들을 느끼면서 쓰는 게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거 위에다가 보통 괄사를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꾸로 해놓고 산발이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쓰신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쓰면 여기에 양이 뭉쳐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흘러내려와가지고 더 잘 나온대요. 오히려 어느 정도 다 쓰면 거꾸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신대요. 그 산발이 거치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천재적이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 민트리. 아 진짜 오래 썼던 트리트먼트류, 헤어팩류에서는 그냥 이게 짱이에요. 이거 진짜 Who make this? Who make this예요. 이거 제가 다 써가지고 공병템 찍으려고 갖고 온 그 통인데, 얘가 용량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자타임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펀에는 스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칫솔 보관하는 그 쿠팡에서 파는 접착식 있죠. 거기다가 걔를 걸어놓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헹군 다음에 걸어놓고, 그거 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막 이렇게 불편하게 돌아다니는 거 없이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그걸로 퍼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주는데, 얘가 뭐가 그렇게 좋냐면, 일단 여러분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죠? 민트리. 약간 민트가 컨셉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서 약간은 시원한 기분 좋은 쿨링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향이 대박인 게, 제가 그냥 아로마 향에 미치거든요. 찐으로 스파 받은 그 아로마 향이 나요. 근데 인위적이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기분 좋은 아로마 향이 나고 머릿결 그 부드러워지는 레벨이 넘사해요. 이 친구랑 다른 트리트먼트랑도 궁합을 여러 개 해가지고 써봤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세정이 워낙 잘 되고 머릿결이 과하게 빳빳해지지 않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뭐 트리트먼트는 아니잖아요. 그럼 머릿결 케어는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다양하게 궁합을 해서 사용해봤는데, 그러니까 얘는 꼭 이 궁합이 아니더라도 이 단독만 써도 정말 진짜 미쳤어. 머릿결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딴 걸 쓰다가 얘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레벨이 달라요.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그 느낌 자체가. 아시죠, 뷰탐찌들? 머리카락도 피부랑 똑같이 그 흡수되는, 절여지는, 불려지는 시간을 줘야 돼요. 피부도 우리가 불려지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뭐 세안이든 뭐든 간에. 모발에도 도포하고 랩핑 같은 거 해가지고 기다리는 이유가 더 흡수가 잘 되기 위함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도포를 해줬다 그 다음에 헹궈내주면 되는데, 트리트먼트는 그냥 웬만하면 다 부드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얘를 쓰고는 진짜 오랜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은 향수 안 뿌리고 그냥 이렇게만 머리 감고 나갔는데, 동네 친구가 향수 뭐 뿌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로마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제 루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힐링버드 두피 스케일러, 그 다음에 민트리 헤어팩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 말리기 전에 요거 루트젠 탈모 증상 전문 케어 두피 에센스. 이거 제가 잘 쓴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 잘 써가지고 4통째인가 5통째인가 그러는데, 일단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두피 에센스, 두피 토닉, 모발, 모근 강화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은 약간 도움을 주는 개념, 진짜 방지해주는 개념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걸 발라서 머리가 나면은 우리 머리 안 심지, 그 고생을 하면서. 근데 정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관리를 해준다 느낌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말리기 전에 이거를 머리에 그냥 두피에 탁 해서 툭 해서 짜고 툭 해서 짜고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근데 저는 이런 친구들의 이 앞에 용기나 이 툴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스킨케어도
마찬가지지만 두피나 특히 헤어템들 같은 경우는 용기가 편해야지만 우리가 자주 써요. 알맹이가 아무리 좋아도 자주 안 쓰잖아.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렇게 자주 써야 되는 헤어템, 두피템 같은 경우는 이런 툴이나 입구 외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이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좀 뾰족하긴 한데 그냥 뾰족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에가 동그랗게 끝나거든요. 개구리 손가락처럼. 그래서 두피에 닿아도 뾰족해서 아프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동글동글하니까 오히려 지압을 해주는 느낌으로 두피를 지나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쓰고 올리브영 메이트인 윤아러브님이 저한테 인생템으로 추천해주셨을 때 그 멘트가 기억이 나는 게 얘를 두피템이 아니라 두피 냄새 박멸템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얘가 그 약간 려 특유의 한방 느낌이긴 하거든요. 약초 냄새 이런 게 아니라 시원한 페퍼민트 계열 향이어가지고 얘는 진짜 한방 느낌 아니라 내 두피 본연의 냄새를 좀 잘 잡아주는 그런 템이라서 그리고 또 시원하기도 시원하거든요. 과한 쿨링감은 아닌데 기분 좋게 시원하고 도포 잘 되고 채취 케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얘만 쓰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용감이 더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민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다른 걸 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얘 여전히 잘 쓰고 있다. 올해는 이 제품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머릿결에는 올해는 저는 이거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그 힐링버드 좀 매끈매끈한 좀 영양 많은 그 리바이브 머시기 그 제품 제일 잘 썼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탈모 구원템으로 5년 넘게 소개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가 머릿결 케어가 잘 되는 만큼 약간은 매끈매끈한 사용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같이 탈색모가 너무 심했을 때 나는 지금 머리카락 막 스프링처럼 쭉쭉 늘어나서 아무거나 못 쓴다. 무조건 머릿결이 매끈매끈하게 케어가 돼야 된다 할 때는 그거를 잘 쓰고 그거를 추천드리는데 저는 어느 정도 많이 탈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지금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100까지 내려오는데 아시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끊어지면 이 정도 기는 게 안 되는 거. 케어가 잘 됐다 보니까 넘어온 게 이것입니다. 얘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쓰던 버전에 매끌함이 사라진 느낌? 약간 유분감보다는 수분감 위주라 가지고 얘를 듬뿍 뿌려도 미끌미끌한 느낌이 그냥 안 들고 수분감으로 머리가 꽉 차는 느낌? 헤어플러스랑 사용감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 저렴이 버전으로 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헤어플러스 나는 힐링버드 너무 좋아해. 힐링버드에서 좀 수분감 위주의 제품 사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는 것도 추천. 그래서 저의 딱 헤어 루틴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끝.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저의 삶의 질 수직 상승템인데요. 바로 바렌의 힐 패치입니다. 나 진짜 이 제품 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발 예뻐지기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발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요. 좀 엉망진창인 상태로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나 혼자 내 발을 볼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해가지고 발 예뻐지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만 쓰는 제품이 지금 한 5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만족한 템 중에 하나가 이거 바렌의 힐 패치 제품 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파스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실을 뜯어내고 그냥 뒤꿈치 모양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안에를 보시면은 실제로 시어버터 성분이 이 패치 안에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붙여놓기만 해도 뒤꿈치에 그 각질들이 눌러주면서 또 수분 보습이 들어가니까 정말 뒤꿈치 결을 촉촉 매끌매끌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템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붙인 다음에 한 2시간 뒤에 떼어내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붙여놓고 그냥 자기도 하거든요. 뭐 그러면 다음날에 일어나서 떼어내면은 하루아침에 다른 뒤꿈치가 되어 있어요. 뒤꿈치에 바르는 막 크림 제품들 그 다음에 스틱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뭔가 귀찮아요. 들고 이렇게 바르기도 귀찮고 손에 제형이 묻는 것도 너무 귀찮아. 근데 얘는 그냥 붙였다가 떼내기만 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손이 정말 잘 가고 효과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진짜 이틀에 한 번은 못해도 붙여주는 것 같아요. 10개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쟁여놓는 템이고 가족들한테도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 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올해 써봤던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중에서는 진짜 얘가 짱이었다. 그리고 비탐지들이 생각보다 발에 사용하는 템들 니즈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발 컴플렉스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발 관련해서는 제가 판도라 상자예요. 제가 웬만하면 비탐지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는데 발 관련해서는 뭔가 약간 좀 부끄러운 게 있고 이래가지고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제는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난 뭐 겨드랑이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해가지고 조만간 발 특집 템들 나의 진짜 발을 새로 태어나게 해준 템들 들고 오도록 할게요. 놀라지 말아줘. 구취하지 말아줘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디바이스인데요. 그냥 톰더글로우 가장 잘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에 한 개씩 디바이스 구매해가지고 써보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제가 써봤던 디바이스들의 월드컵을 진행해볼 예정인데 일단 현재까지 써봤던 디바이스 중에서는 저는 톰더글로우가 짱이다라고 느꼈고요. 톰더글로우는 눈에 보일 정도의 효과를 느끼다 보니까 특별한 피부 고민이 좀 많은 타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도 심하게 경험을 했었고 붉은기도 많고 피부톤도 막 붉은기, 노란기 막 여러 가지가 많은 그냥 고민이 많은 피부들한테도 톰더글로우는 진짜 효과가 있네? 라고 느낀 제품이라서 요즘에 디바이스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늘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 전에 그 메디큐브의 ATS 그 모공 이렇게 효과 있는 애 그 친구가 제 피부한테 유일하게 효과 있었던 디바이스다라고 몇 년 동안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썼던 디바이스 중에서는 톰더글로우가 짱인 것 같아요. 톰더글로우 장난 아니던데요? 일단 뭐에 효과를 봤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반쪽에만 그 한 달 동안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반반 비교했을 때 이 붉은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붉은기 가라앉는 거에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진짜 그 피부 결감인데 피부 겉에 결감을 보면은 약간 뭐 요철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푸석한 면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톰더글로우를 사용한 쪽만 약간 물광 차오른 듯한 피부 자체에서 좀 이슬이 맺힌 듯한 그런 결감으로 바뀐 게 보였고 세 번째로는 열감이 거의 안 느껴져서 좋았어요. 저희같이 좀 열감 많고 조금이라도 열 오르면 여드름 나는 피부들 있잖아요. 한테는 톰더글로우가 훨씬 더 사용하기 편안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톰더글로우는 속건조에는 저는 효과를 못 봤어요. 쿼드세라 같은 경우는 사용한 쪽만 진짜 건조하면 당겨지는 현상 그거랑 그 다음에 속에서 메마르는 현상이 사용한 쪽만 개선되는 걸 느꼈는데 톰더글로우는 아무리 꾸준하게 사용해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속건조가 개선되는 느낌이 잘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까지 사용해봤던 최근에 나온 디바이스들 중에서는 톰더글로우가 진짜 저 같은 피부에는 가장 사용하기 쉬우면서 효과도 확실하게 보이는 제품이라서 요즘에는 진짜 제가 주변에도 톰더글로우를 가장 많이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비탐치들 그럼 이렇게 2026년 상반기 결산템을 다 마쳤는데요. 상반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반기에도 아시죠 비탐치들 재밌는 제품들, 신상 제품들, 또 새로운 제품들, 좋은 제품들 많이 같이 써보면서 2026년 하반기에 총 결산할 때 또 알찬 제품들 다시 한번 들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